2021년 8월 17일 화요일 밤 10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기록을 내가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영상 기록은 상당히 소중한 기록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하나 과정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앞으로 한 300년 더 여기 계시다가 이제 백궁으로 가시겠고, 저는 언제 갈지 모르죠. 내 소원 같아서는 총재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한 300년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300년 여기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욕심 내 개인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0,000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사람의 수명은 끝이 없잖아요. 이제 모습을 바꿔서 그렇지, 태어나서 죽고 그뿐이지, 영혼은 우리가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명은 무한대예요. 모습만 바뀌어 나갔기 때문이지. 그런데 참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재님께서는 한 300년 더 계신다고 하니까 나는 300년 나도 같이 좀 그 정도 같이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보고 갔으면 싶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명이 120이다 수명이 130이다 할 때는 난 이야기 안 했어요. 어떤 사람 저 하늘궁 가보면은 총재님께서 수명 120이라면 와 하더라고. 130 하면 와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나는 한 300년 최소한 한 300년 있으면 싶은데 이 생각이 있더라고. 그런데 모르지 그건 모르죠. 그거는 90에 갈지 100에 갈지, 안 그러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는 거 보고 10년 있다 갈지 그건 모르지. 그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드는 것은 뭐냐니까, 총재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을 때 같이 쭉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에부터 늘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대통령,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지금 이제 남겨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다시 한 7달 남았네요. 그러니까 날짜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10일 정도?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해볼까? 9, 10, 11, 12, 1, 2 9, 10, 11, 12, 1, 2 6개월 이빠이네. 그러면 6개월 이빠이라면 180이라고. 지금 8월 달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일 남았다 하면은 190일, 193일, 3월 9일이니까 193일, 한 200일 정도 남았네요. 한 200일 정도 남았네. 200일 뒤에는 이제 결과가 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중간쯤 되면은 이제 결과가 이미 나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금년 한 1, 2월 달 좀 안 되겠나 이래 봐요. 11월 달쯤 되면 이제 그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기록을 한번 남겨보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 뭐냐, 오늘 아침에 내가 그 경전철 그 내려가지고, 불암역에 내려가지고, 그때 한 8분인가? 얼마 안 돼요. 시간 짧지만은 그때 내가 기록을 하나 남겼어요. 남긴 것은 뭔가 하니까, 아, 이제 앞으로는 그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인태 교수, 나는 정인태 교수한테 이때까지 뭐 댓글 단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딱 한 번이, 정인태 씨가 작년 그 추석 날에 이 사람이 딱 그 맨 처음에 해성과 같이 나타났더라고. 와, 그때 좀 놀랬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분이 참 진짜 참, 신선한 바람을 넣고, 이렇게, 그래도 명식이 대학 교수가 이제 좀 지식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딱 대놓고 자기를 지지하면서 또 허경영 3.3 정책을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좋다고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댓글을 딱 한 번 달았다고. 아,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정의롭고, 그 나이, 정인태 씨가 말이야, 정인태 교수지, 나이는 이제 얼마 안 되잖아. 나이는 이제 48이니까 48이니까 저기 누구 윤석열이 처가 원래 50이거든. 임자생이란 말이야. 찌띠고, 임자 개축 그 다음에 갑인이거든. 그러니까 찌띠고 50이고, 신정아라고 있다고. 신정아, 옛날에 그 변양균이 그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청와대 상황실장인가 뭐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신정아, 그 사람이 같은 찌띠라고, 임자생인데, 그리고 이제 임자 그 다음에 개축 다음에 갑인생이거든. 이제 정인태 씨가 갑인생인데, 74년도 같으면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사람은 태어났는데, 하여튼 그분이 작년에 이제 작년 추석이라 내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추석 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지지 선언이랄까, 허경영 총재님의 그 3.3 정책을 자기가 보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한 번 댓글 딱 한 번 달았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왜 달았냐 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내 얘기 보니까 15살 때 자기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또 했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 나이 30살 땐가 이때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에 가까이 갔더라고. 대통령 자문위원인가 뭐 거기도 들어갔고, 또 대학 교수도 했고, 대학 교수도 하고,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에도 이렇게 한번 이제 권장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그것을 뿌리칠 정도니까 얼마나 정의롭느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아서 아이고 예 하고 이렇게 봤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뿌리쳤다는 것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만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제 어떤 정치계의 환멸을 느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이제 가서 또 한국어 선생인가 그걸 하다가, 그것도 하다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자연인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그걸 이제 계속 보면서 자기도 막 산에 가서 살려고 그렇게도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자살도 생각했던가? 아마 그렇게도 했지. 아마 내가 그 사람이 한번 자살도 생각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선임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허경영 총재님이 유튜브 강의를 보고 이제 희망을 얻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지선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이렇게, 내가 맹자의 귀절이 있잖아요. 천장강대이뭐 사인야인데 필선 녹이 심지하고 고기 근고라고 악이 제보하여 풍피기신행 하나니 시고는 동시민성하여 정의기소 불능이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모든 인류의 어떤 큰 공적을 남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하늘이 고난을 겪게 해줘요. 고난을 겪고 난 그 고난이 녹이 심지 마음과 뜻을 수고스럽게 하고, 고기 근골 뼈와 근육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이 체부 몸을 굶주린다고. 그리고 불난 기소의 하나니, 그리고 하나님마다 잘 안 되게 하고, 이것은 시고는 동시민성하여 그것을 단련을 시켜서 정의기소 불능이다. 앞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이 그만큼 단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모든 위인들은 다 그런 것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어제 아래가 8월 15일이잖아. 그러니까 15일 날 광복 회장인가? 그분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이름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네. 별로 기담 안 들으니까. 하여튼 그분이 녹화를 해가지고 방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박근혜를 친일 세력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이 독립하다가 이제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하다가 노독수리 같은 사람한테 말이야. 그럼 일제 고등계 형사거든. 그런 사람 앞에 독립운동 하다가 일제 치하에서 엄청 고문을 당했다고. 고문을 당했는데 이제 해방이 됐단 말이야. 해방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것은 모종의 사건으로 이제 거기에 가니까 또 노독수리한테 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방이 되면 뭐 하냐고, 친일 세력을 이제 그것을 청산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제대로 안 했다고. 프랑스처럼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또 이승만 대통령으로 봐서는 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좀 쉽게 머리에 먹물 들어간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다 친일한 사람이고, 그것을 다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리거나 도태를 시키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굳이 뭐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사람을 또 쓰게 된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냥 복잡한데 복잡한데 그 사람이 강복 회장인지 내가 좀 말을 제대로 못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강복회 회장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여하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
내 그분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건 아니다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야기 하려겠구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좋은 점도 엄청 많아요. 훨씬 많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공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있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정말 참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이 일념으로 사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상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알아야 되지.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바르게 봐야 돼요. 정견이고 정사유고 정의를 해야 되거든. 너무 좌에 지우치도 안 되고 우에 지우치도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의 전생애를 쫙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전생애를 또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요. 내가 볼 때. 그건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엄청 고생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무기징역 받았다고. 국가 체제를 이제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20대 중반에 그렇게 깜빵 생활을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30대 초반에 깜빵 생활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거의 무기징역 비슷하게 받았다고. 운이 좋아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은 총살 당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개입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래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를 믿고 그랬었지. 그 사람은 100% 기독교인이잖아. 이승만 대통령. 하여튼 모든 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고 허경영 총재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김성희 네가 무슨 고난을 겪었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말을 할 때가 안 돼가지고 말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많이 했지만은 또 말을 절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인태 교수를 딱 보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진짜 하늘이 어떻게 예비한 사람 같다. 내가 그렇게 댓글을 걸어달았다고 당시. 참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 하늘이 예비하신 분 같다. 내가 그렇게 댓글 한 번 딱 달았어. 그 외에는 한 번도 단 적이 없어요. 정인태 씨한테. 왜 내가 정인태 이야기가 나왔나 모르겠네. 그 뒤로는 한 번도 통한 적도 없고 댓글 단 적도 없고 한데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딱 바라다 보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그 원효 스님의 말에 의하면은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본다는 말이 있거든요. 갈대 하늘의 별을 보는데 갈대 구멍으로 보면은 몇 개 보겠습니까? 갈대 구멍으로 본다고. 허경영 총재님을 갈대 구멍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종교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고. 정인태 교수님이 그분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배운 게 한계가 있어요. 중학교 나온 사람은 자기가 한번 뭐라고 떠들어 사도 자기가 중학교 나온 그 한계밖에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또 그만큼 또 레벨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나는 학력 같은 건 아주 안 좋아하지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수준이 단계가 있어. 단계가 그 사람은 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단계도 위대하다고.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더라도 말이야. 하늘의 별을 봤다는 것 해도 오직 그건 얼마나 위대하느냐고.
그래요. 명인들의 세계에서 눈이 깜깜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 그래도 갈대 구멍으로나마 하늘의 별을 보았다는 거, 그건 매도 대단하잖아. 그러나 그 갈대 구멍 말고 말이야, 이 천체만원경으로 또 우주를 보는 사람한테는 갈대 구멍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냐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는 것도 그와 같아요. 갈대 구멍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보는 분이 있다고. 자기 수준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 있다고.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그것이. 그래서 종교를 안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절대 자랑 아니에요. 종교를 하나 갖는다, 정확하게 갖고, 정확하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그것을 자기가 안 했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 누구냐, 그 김정민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런다고. 그리고 정인택에서도 그런 말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 왜냐하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참 진짜 그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종교인도 있지만은 진짜 종교인도 있다고. 진짜가 있으니까 예수나 석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예수, 석가, 강정산, 최수은, 응? 또 김일부 대성사, 이런 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와 거의 비슷한 분이 또 있다고. 원효스님 같은 분이 있다 이 말이야. 원효스님만 있나? 최근에는 이제 이재욱 박사님, 한국불교연구원장, 불교의 화신, 고현범 목사님 같은 분, 기독교의 화신, 이런 분이 있거든. 이런 분을, 이분은 정인태 씨, 이분은 이런 분을 몰라요. 전혀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모른다고. 이 사람 한계가 있어, 한계. 하늘의 별을 보는데 육안으로 보면 5,000개 본다더라고. 5,00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5,000개 헤아릴 수 있다더라고. 눈이 이제 아주 이제 그 시력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러나 하늘의 별이 5,000개만 있느냐고. 무한대가 있잖아. 무한대.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3.3 정책이 야 좋다 이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러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한 5,000개 정도 보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나 하늘의 별이 5,000개만 있느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누군가 모르지만은 정인태 교수에 대해서 욕을 되게 한 사람들도 있다. 자기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댓글 한 번 딱 달았다고. 당신은 그 참 하늘이 어떻게 이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섭리대로 어떻게 살아오신 분 같다. 막 그런 식으로 내가 한 번 댓글을 한 번 달은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마 없을 거야. 나 원래 댓글 거의 안 달고 내가 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무시해버리니까. 800억 인간 전체를 무시해버려. 지금 75억이잖아. 그러니까 난 항상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해버리거든. 먼저로 보니까. 그러니까 댓글은 내가 아예 안 본다고.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은 엄청 안 봐. 보지 마라 그래. 나는 이거는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제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내 사람밖에 안 돼. 아침에 이제 아침에 온 것은 아침에 내가 방송한 것은 이제 총재님께서
내년 이맘때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이제 그때 내년 이제 8월달 같으면은 뭐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씩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18세 이상도. 그러면은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뭐 그 웬간한 사람은 빚을 다 갚았을 거고 또 생활에 좀 여유가 있을 거고 그와 같은 상태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날 5월 10일 날 2022년 5월 10일 날 광화문 그 앞에서 취임식을 할 때에 이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말을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서 백마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하셨거든. 그래야 기선제압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가, 뭐, 그렇게 했는데, 또 총재님 말씀은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두고 봐야 되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일단, 이제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취임식 날 무언가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기선제압을 한단 말이야. 미국이나, 러시아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중국한테, 야, 이거 저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뭐 일반 대통령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것을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중계를 해줘가지고 딱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적 같은 것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돼야 3,000명의 이제 3,000명이 5,200명이라더라고. 5,200명의 지교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들이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꼼짝없이 붙잡히 간다고. 또 이건 대통령 명령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끌려가요. 그러니까 직설을 못 한다고. 그 5,200명 속에는 정말 그 때려 죽일 놈들 말이야. 같은 동족끼리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은 때려 죽였다 해서 미안한데 고액 변호사들 진짜 그 정대택 씨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검사들 중에서도 진짜 쓰레기 검사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 다 이해는 해요. 전부 다 이해한다고.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 잘못 그려지면은 그쪽으로 쓸려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한다고. 하여튼 그러나 그 유전 무죄를 만든 그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 그 중에서도 인간 쓰레기들, 거기에서도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곤란해야 돼.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그 정치인들, 또한 기자 쓰레기들,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에 있는 모피아들, 우리나라 그 예산을 도둑질해 먹은 놈들, 기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킨 사람들 엄선해서 5,200명을 지교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넣을 때에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광화문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천사하고 말이야, 백마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총재님과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그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내려오고 또 이제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이제 백마를 타고 총재님께서 달리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참, 그 공상과학 같은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뭐 그런 일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그 기승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그런 것을 겪고 난 이후에는 5,200명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이
임시 국회의원들 이제 이것을 뭐 대통령령으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다시 투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거 썩은 놈들이거든. 완전 썩은 놈들 아니야 이거.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라는데 그 심지어는 그 나경원이도 이제 그걸 알았다 그러네. 그래 나경원이도 이번에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 설득을 시켰다 하더라고. 그리고 장기표 선생이 이제 다음 주 앞으로 이제 한 열흘 이내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총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발표한다 했으니까 벌써 국민의힘당의 그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한교안이 하고 그 장기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퍼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경욱이라고 하는 분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절대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4.15 총선에 대한 그 실체를 밝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씨라. 마치 우리 허경영 신임님을 따르는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진 우리 당원님들이 있듯이 저게는 꺼지지 않는 그 불씨라 민경욱이. 그래서 그 사람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다 성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날 게 많지. 드러날 게 많다고. 또 그리고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가 이제 옵티머스 사건을 무마를 했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리고 한명숙 사건 이것도 좀 덮기 위해서 직권 남용을 한 것도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야. 다 드러난다고.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지 뭐든지. 4.15 총선에 이제 부정이익이 이제 우리나라도 터지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오늘을 하잖아요. 지금 오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내 가지고 자영업자들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또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 임계점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은 그 5,2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잡아놓고 난 이후에 내년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만든 헌법을, 전두환이는 이제 11대 12대 대통령인데 그때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거기 1980년 8월 말쯤 됐을 거예요. 그때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그때는 유신헌법으로 취업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헌법을 이제 유신헌법은 없애버리고 새로 제정을 했지. 제정을 해가지고 5공화국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자기가 1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또 다시 했다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했다고. 그렇듯이 지금 있는 헌법을 없애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불태워버리고 새 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임시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버려야 된다고. 통과시키고 조금 신정 정치니까 신의 뜻을 그대로 0.001%도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순종하는,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택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이제 황제 제도를 부활시켜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임박때쯤 되면 그게 한참 이제 준비를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신정 정치가 되고 또 이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각 종교에서 말하시던 그분이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재림 예수와 같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 믿는 사람 앞에서 재림 예수가 허경영이다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또라이가 하겠지만 그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하느냐? 절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여러 수천 억만 명이 있어도 제대로 신앙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고.
그게 김성기라고. 근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재림예수,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 부처님,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앙골모아 대왕인가 그래. 그게 또 다른 말로도 있는데 한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분이 나 흥영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찌 되느냐고 없어져 버리잖아.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절도 미륵 부처님이 왔는데 뭐 없어지잖아. 또 성당도 없어져 버리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열에 가면 차차차차 없어지게 되고, 이제 앞으로 영성시대가 열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늘궁 영성센터가 이제 전국에 수천 개가 생긴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 한 2만 5천 명에서 5만 명당 이제 한 개 정도가 나올까. 전국에 2천 개가 생기면은 인구가 2만 5천 명에 한 개 정도. 김해로 치면은 김해 인구가 50만 명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생기겠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이제 명패를 이제 그 하늘궁 영성센터에 명패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언제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거기도 이제 명패실이 있는데 거기는 명패실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허경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을 하셔야 될 때고 이러니까 거기 많은 호텔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병원도 지어야 되고 은행도 지어야 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패실만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 명패 짓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고. 한계래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울룰창창한 그 수리산, 계명산, 고령산에 있는 그 산을 다 뭐 나무를 잘라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 나무는 그런 대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조금 이제 일부 조금 이제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렇지. 그 나무를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자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백궁 명패실을 계속 지을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늘궁 영성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1호점이 저기 이제 작년에 저기 부전역 앞에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해도 지금 생겼고, 김해가 뭐 9호점인가 모르겠어. 전국에 9번째인가 뭐 그런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아마 지금 하늘궁에 이제 명패실이 없잖아요. 지방에 1호점, 2호점. 그런데 앞으로 짓는 것은 이제 명패실이 이제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그런 방송을 했어요.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말이 길다. 이제 38분 됐네. 이제부터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진작 나오네. 그 사람 이름을 뭐 어제 그 강북 현양인가 그 사람 이름이 뭐 하도 이름 외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 이름까지 못 외우겠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뭐 1년에 있는데 너무 자책으로 취해졌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를 과연 공부를 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과연 공부를 했는가, 내가 의심이 좀 들더라고. 인간 이승만, 인간 박정희를 과연 그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가, 이게 좀 들더라. 물론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제 잔재를 이렇게 청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그 자손들은 참 진짜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에 비해서 친일파 세력은 떵떵거리면 산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과오가 있죠. 그러나 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공의 과를 떠나서 그건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가 온 사람이라고. 전생에
전생부터 이어져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전생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런 거 같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도착해가지고 사무실에 또 와가지고 딱 텔레비를 딱 보는데 텔레비 보면서 이제 뭐 좀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아유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니까 20대 아버지야. 20대. 그러니까 보통 요즘 뭐 나이 결혼하면 30대 넘어 사는데 20대 아버지인데 4살짜리 이제 애를 이제 뭐 생활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래봐요. 오죽하면은 자기 아들을 그 죽게 했겠느냐고. 뭐 죽었지. 그러니까 죽게 했지.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이지만 살인 아니에요. 하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체포당했다 하더라고. 자기는 죽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심정은 아느냐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서 못하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20대니까 20대 같으면 직장이 옳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고. 지금 그만큼 살기가 어려우니까 노인 자살률 1위.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이렇게 일자리도 없고 살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또 자기도 죽으려고 했겠냐고. 그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대요. 아이고. 얼마 전인가 얼마 전에도 그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생활고에 부딪히니까 여자는 이제 집을 나가고 아기가 굶어 죽었다든가 이런 거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자주 일어난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보도를 보니까 참 가슴 아프대요. 작년 총선에 내가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2020년 4월 15일 날 밤에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빨리 우리가 한 150명 정도 국가혁명당에서 당선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우리가 무보수 명예로 무보수로 나간다 그랬다고 말이야. 그런데 왜 그 지지를 안 해주냐고. 국민들이 1분 아니면 2분만 찍어버리니까. 그래 안 되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때까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놓고 그때까지가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오늘처럼 죽는 사람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그 고통이 내 동생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일가 친척 중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주위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60이 다 돼도 장가도 못 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고통이 점점 이어지니까 아이고 가슴이 아프대요. 그런 거 그렇고 이제 오늘 홍준표가 이제 대선 출마에 선언을 했고 또 윤석열을 보고 한마디 했더라고. 윤석열이가 내일 국민의힘당에서 토론이 대선 주자 예비 이제 대통령 후보죠. 그래서 김태호가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한 사람 떨어져 나갔지. 근데 이제 대통령 한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토론을 한번 하자 이랬는데 그게 이제 무산됐다 하더라고. 윤석열이 하여튼 거기 이야기하면 길어요. 원희룡이한테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그 토론을 한 두 번만 시켜버리면은 윤석열이는 떨어져 나간다. 이 이야기를 원희룡이한테 이제 자기는 이준석이가 믿고 이야기했는데 원희룡이가 그걸 또 불어버리는 게라.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엄청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런 게 있었고 오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이제 대통령에 이제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내일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출마하는 거 선언을 하죠. 그리고 홍준표가 또 하는 말이 윤석열이 보고 토론에 안 놓을 것 같으면은 사표 쓰고 나가라. 니 뭐 한다고 그 출마한다고 해서 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홍준표가 볼 때는 그 윤석열은 아주 애로 봐요. 나이도 홍준표는 1954년생이니까 내보다 2살 많다고. 그 윤석열이는 1960년생 뭐 찌틴데 6살 차이 나잖아. 6살 차이 나고 검사 기수도 9배 차이 난다더라고. 한 단계만 낮아도 후배인데 9단계 늦으니까 뭐 새파란 뭐 애로 보잖아요. 애로. 홍준표가 이제 검사로 이제 막 날릴 때 한참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한참 날릴 때 그때 이제 윤석열이는 초임 검사로 이제 대구에 근무했으니까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애로 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니 막 토론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말라고 너러노 사표 쓰고 나가라. 이제 그런 말도 했다더라고. 내일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행주 산성에서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죠. 어제 8월 16일 날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에 이제 이준석이하고 같이 이제 국민의당, 국민의힘하고 같이 합당하기로 이제 계속 회의를 오다가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이렇게 깨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제 선언을 했어요. 안철수가 나는 합당 안 한다. 국민의힘당하고는 합당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허경영 총재님께서 안철수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 존경하는 안철수한테.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 우리 국민의 국가혁명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이제 경선에서 국민 경선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합시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 물론 내일이나 모레 되면 이제 이렇게 또 뉴스거리가 되겠죠. 여하튼 이게 이제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덩달아서 뉴스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움직이는 데는 뉴스거리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또 허경영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철수하고 이제 합당을 했다 이래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 뉴스거리가 되겠죠. 하여튼 이것이 조금 좀 특이하네요. 하여튼 간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참 재미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나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당에 이제 허경영 총재께서 국민의힘당하고 국가혁명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13사람 가운데 토론하는 그 과정이 있다면은 그게 참 재밌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마 안철수하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내일 또 행주 산성에서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백궁에서도 작업이 일어날 거고 이제 무슨 섭리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가 시작하겠죠. 조금씩 이래가지고 차츰 이래가지고 어느 한 순간에 가면은 이제 이재명이나 뭐 안철수 누구냐 윤석열이나 허경영이나 이렇게 퍼센트지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비슷하게 되었다가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낙연이 하고 이재명이가 두 사람이 나올 확률도 지금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불복한다는 그런 말은 이제 성복한다지만은 불복할 뜻이 좀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낙연 측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서는 또 이제 윤석열이는 뭐 솔직한 말로
진짜 양심이 좀 있으면은 참, 예? 야, 진짜 양심의 철판 깐 사람들. 야, 지금 자기의 모든 재산이 진짜 다 천지에 지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은 본인 당사자 거, 윤석열이 본인 당사자 거,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이낙연이도 마찬가지야. 이낙연이 그 자기 그 보좌관이 죽었잖아.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산부 토건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런 것이 진짜 밀림 공간 TV에서 다 밝혀지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것이 드러나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윤석열이도 그렇고 이낙연이도 그렇다고, 최정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 사건, 자기 처나 장모 사건은 두 번째로 놔두더라도 본인 사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드러나고 있으면은 양심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사표 쓰고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봉사하는 살면서. 그런데 대통령에도 계속 놓으니까 진짜 양심마비 세상이라 지금 보면은.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국민의힘당에서는 이낙연이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놓을 것 같고 윤석열이는 윤석열이대로 놓을 것. 맨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이 좀 있었거든. 총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두 사람, 이낙연이 하고 이재명이 국민의힘당에 이제